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북구 갑 국회의원이신 조오섭 국회의원의 온택트 의정 보고회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조오섭 의원님의 2021 온택트 의정 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조오섭 의원님을 생각할 때면 참 선한 일꾼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오랫동안 동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함께할 든든한 동지로서 제가 간직한 정말 좋은 느낌입니다. 제가 원내대표이던 2019년 조오섭 의원님께서는 뛰어난 정무 감각과 또 민생 현안에 대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저에게 정무특보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담당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여름이면 저와 조오섭 의원님은 DMZ 평화의 길과 민통선 일대를 걸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가슴 벅찬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민주화의 길에서 시작된 조오섭 의원님의 열정은 정의와 상식 앞에 흔들림이 없었고 사회의 아픔 앞에 늘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께 더 좋은 정책, 또 8천만 결혜에게는 더 큰 평화를 돌려드리는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또 결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어려웠던 민생의 문제들도 조금씩 풀려나가면서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회복과 또 도약의 시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꽉 막혔던 남북관계 또한 대화 협력의 길로 복원되고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통일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4.27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여야 간 합의를 토대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고 또 보건의료 등 남북의 교류 협력도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조오섭 의원님과 함께 우리 통일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제나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더 단단한 평화를 함께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의정보고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오섭 의원님, 올해도 의원님께서 DMZ 통일 걷기를 주최하실 예정인데요. 평화와 통일이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요한지 또 8천만 결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오섭 의원님의 온택트 의정보고회를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한 지가 벌새로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철도, 도로,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해내고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충분히 파악하고 대안을 가진 생활정치인이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의원님이시다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실 거다라는 기대가 항상 있었는데 역시 잘 하신 것으로 주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조오섭 의원님이 하신 사업 중에 제가 궁금했던 것이 호남 고속도로 확장과 영봉 IC 진입로 개설에 국비 20억 증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우리 주민들께 상세히 보고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이자 우리 아이 함께 키우는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고민장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오늘 의정보고회를 하실 주인공 조오섭 의원님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두 해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니죠. 그리고 많은 법제도가 있지만 이게 현장에서 얼마큼 잘 소화되고 있는지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이것을 단기적으로 땜질식으로 처방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의 인식도 개선시키고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법안들을 발의하자,
라면서 뜻을 모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호섭 의원님은 이 아동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특히나 입양 문제, 아동 학대 문제, 보호 출산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조언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정보고회에서는 훨씬 더 심층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러면은 아동학대 방지, 또 입양과 보호출산에 대한 법안 과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갑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조호섭 의원님의 온라인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호섭 의원님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누구보다 의정활동에 열심이십니다. 논리적인 정책 대안과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개 단체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이 기억에 남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로 국민 불안을 조장했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조호섭 의원님, 당시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과 이사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팩트체크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진선미입니다. 따뜻한 우리 조호섭 의원님, 저랑 같은 상임위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의원님의 언택트 의정보고회를 하신다고 해서 그 지역 모든 주민분들과 함께 축하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올해가 신축년 흰소의 해인데요. 우리 조호섭 의원님에게는 늘 큰 걸음을 걷는 우직한 흰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신 우리 조호섭 의원님께서는 국토위에서도 성실하고 일 잘하는 의원님으로 아주 유명하십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장감 있는 질의와 뛰어난 대안 제시로 우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NGO 모니터당, 국토부 노동조합,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등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셨답니다. 조호섭 의원님,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으로 선정된 비결이 무엇인지 꼭 공개해 주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주변 분들께 방송에 참여해 줄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의정보고회를 한다고 하니까 몇 분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와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를 맡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님의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조호섭 국회의원이 시작하고 있는 광주역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한, 그리고 총 사업비 1,688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주역 개발은 조호섭 국회의원이 시작합니다. 혁신지구 연계주택으로 288억 원, 그 다음에 복합 R&D 센터 496억 원, 기업혁신 성장센터와 생활형 SOC 500억 원,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280억 원, 문화역 아시아 124억 원이 총 사업비로 1,688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크게 4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세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가 어느 정도인지, 보유하고 있을 때 자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팔 때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즉 세금에 대한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대출, 즉 자금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즉 대출의 이율이 몇 %인지, LTV나 DSR이 몇 %로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급의 정도가 수요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 즉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국회 본회의장에 갔더니 주호영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5단체 대표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표연설을 하셨는데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즉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 상임위원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17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그 의견을 올렸더니 밤 10시경인가 우리 김태년 대표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내용이 너무 좋다고, 이러한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퍼뜨려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강요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 혼자 단독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 그 전날 있었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잘못된 가짜 발언에 대한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김태년 원내대표 덕분에 정론관에서 1인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진선미 위원장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에 축하 영상이 있습니다. 2021년 국비 확정으로 국토교통위 소관 광주 예산이 총 27개 사업으로 7,37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북구 갑 지역구 예산으로서는 총 21개 사업 2,615억 원이 초선임에도 배정됐습니다. 불구하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사관왕을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광주 출신답게 북구갑 국회의원답게 부끄럽지 않게 의정활동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국정감사하면서 기본으로 가졌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어떻게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기관에 관철되고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기본 원칙으로 국정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헤쳤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사관왕의 영예를 안았고요. 특히나 고마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광주에 와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40차례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40여일 이상 하고 있는데요. 오시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특히 정책적 대안을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메모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함께 고민하고 했던 부분이 국정감사를 아주 우수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서울에 스태프들이 있는데 한 거의 3달 정도를 날밤을 새가면서 국정감사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소통하는 것, 즉 페이스북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저에게 의견을 주셨던 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로 꾸준히 소통했던 결과로 정책 대안을 내세운 국회의원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히나 옆에 시의원님 3분 계시는데 시의회 8년의 경험, 즉 행정사무감사의 경험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선미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축하 영상이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우원식 위원장님의 축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앞에 축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조호섭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입법 조호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32건 했고요. 공동 발의는 410건입니다. 이게 2020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조호섭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은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법안입니다. 또 본회의 통과 성과는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안,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실태조사 시행 및 공개 의무화에 관한 본회 통과 법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실적을 공개하는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고 하는 법안입니다. 고등교육법, 또 혁신도시 특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불공정의 공정화의 그 법안입니다. 도시개발법, 공동주택관리법, 그다음에 도시철도법, 주거급여법입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식품안전기본법, 도로교통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함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다문화 가족지원법, 유료도로법입니다. 너무 네, 우원식 전 원내대표님, 현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요. 전에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여러 민생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던 더불어민주당의 귀중한 고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의 전략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브랜드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불균형은 이미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고, 거기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되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실현은 지금 되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부울경을 시작으로 해서 메가시티 움직임이 되고 있습니다. 호남도 광주, 전남, 전북까지 아우르는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 생태계 구축의 첫 번째가 바로 광역교통망, 호남, 광주, 전남, 전북을 잇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전국의 새만금, 광주의 AI와 현대 글로벌 모터스, 즉 GGM, 그다음 전남의 혁신도시와 한전, 에너지 산업 등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광주, 전남, 전북의 경제 연합체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의 브랜드 비전, 호남의 브랜드 비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을 하루속히 우리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북도에서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면을 보면 크게 네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AI 산업이 광주의 중심 주력 산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현재 4천억 규모에서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1조 규모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광역철도망,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주와 화순을 잇는, 광주와 순창, 남원을 잇는 광역철도망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주와 대구 간의 고속 내륙철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네 번째로는 지금 산업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CT연구원, 즉 문화기술연구원이 광주에 위치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광주의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광주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것이 광주 발전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광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친한 국회의원이자 장관이신 분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네요. 예, 우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의 축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조오섭 국회의원의 제1선거구 신안동, 중앙동, 임동, 중흥 1, 2, 3동입니다. 거기에 예산이요. 중흥 복합 공공도서관 건립에 7억 원,
중흥동 상가 리모델링에 10억 원, 쌈지 공원 및 공연장 조성 중흥동 1원에 11억 원,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누딜 사업에 48억 원, 건축 자재거리 경영 바우처에 3천만 원, 거들이 어울림센터 조성 도시재생 누딜 사업에 11억 1,400만 원, 그 다음에 임동 적식자사 앞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7,200만 원, 임동 유지사업 구역 내 방범 취약구역 개선에 6,400만 원, 자동차의 거리 경영 바우처에 6,300만 원, 어울림 팩토리 신안동 도시명 제조산업 활성화에 1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2선거구 오치 1, 2동, 문흥 1, 2동 우산동에는요, 우산 수영장 복구 공사 특별 교부금 신청에 5억 2,100만원, 무등도서관 세미나실 등 리모델링에 4억 8,800만원, 말바우 시장 경영 바우처에 8,300만원, 말바우 시장 화재 알림 설치에 1억 8,900만원, 우산 주공 3단지 보일러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14억 6,600만원, 그 다음에 우산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억 3천만원, 우산 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에 4억 원, 오치 주공 1단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15억 400만원, 오치 주공 1단지 보일러 교체 등 13억 1,600만원 이렇게 배정됐습니다. 제3선거구에는 이거는 공동예산으로 이거는 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하고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만나서 함께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는데 함께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인영 장관하고는 2019년, 20년 연 2년을 거쳐서 지금 DMZ 통일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서해안에서 동해안 끝까지, 두 번째 작년에는 동해안에서 서해안 끝까지 약 360km 정도를 함께 걸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주최해서 통일 걷기를 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제한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7월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비전은 경제 회복, 경제 발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발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즉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남과 북의 평화에 있다고 봅니다. 남과 북의 평화가 만들어지면 현재 국방부의 10%인 50조 원의 국방비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 기차를 타고 런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70년 동안 천혜 자원으로 있는 DMZ가 아주 고귀한 자원으로서 관광 단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기술, 북의 자원 합쳐져서 새로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게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들의 일자리, 대한민국의 부국 강국으로 나가는 길에 반드시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분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네요. 우리 KBS 전 아나운서이셨죠? 지금 함께 동료 의원으로 하고 계신데요. 권민정 의원님,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이십니다. 권민정 의원님의 축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영상이 앞에 있기 때문에
조호섭 국회의원은 제3선거구 두암 1, 2, 3동, 문화동, 풍양동, 석곡동의 예산 배정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반다비 복합체육센터에 13억 원, 두암 주공 2단지 조명기구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27억 6,300만 원, 두암 주공 4단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10억 3천만 원, 두암 주공 2단지 외부 도장 및 보일러 교체에 9억 9천만 원, 두암 주공 4단지 외부 도장 및 조명기구 교체에 12억 7,800만 원, 중앙 6분구 두암동 1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7억 원, 두암 1동 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3억 원, 두암시장 경영 바우처 2천만 원, 각하 주공 5배수관 교체 6억 5,400만 원, 각하 주공 유지 보수 난간 및 보일러 교체 조명 교체 등에 31억 1,300만 원, 솔로몬로 파크 건립 37억 원, 오녀사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1억 8천만 원,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에 17억 원, 제4수원지 주변 누리길 조성 사업에 10억 원. 너무 많은 일을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범인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약 26개의 포럼과 연구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에 있는데요. 아침 7시 30분이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해야 되는 저희 출근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30분에 회의가 있는데 그 중에 민평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는 제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더 좋은 미래라는 약 60여 명이 넘는 의원님이 함께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운영위원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방금 말씀 주신 범인정 의원님과 함께 우리 아이 함께 키우는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정인이 사건인데요. 아동 학대로 비롯돼서 사망한 사건이고 요즘도 자주 TV에 아동 학대에 대한 문제들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국회의원들께서 그 사건을 보고 우리 아이가 잘 자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의미로 우리 아이 함께 키우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는데 저도 거기에 아이가 다 컸지만 초청 받아서 같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 그리고 보호출산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법은 베이비박스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호적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숨어서 출산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출산을 시키고 나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줄여볼까, 극복해볼까 하고 보호출산법을 제정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입양특례법은 국내 입양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들을 설정을 하고자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학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최소화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다. 거기에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법안 부분이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아동복지, 입양, 출산 문제이고 대략 약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모임 함께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각 분야별로 지금 분야를 나누어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5분의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튜브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네요.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돼지국밥을 가장 좋아합니다. 서울에서 음식은 그정 광주에처럼 맛이 나지 않습니다. 머리국밥을 제일 좋아하고요. 만약에 3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 3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저는 여행을 가겠습니다. 여행 가는 게 가장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요. 직접 운전해서 전국을 한 바퀴 돈다든가 그렇게 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제가 간담회 매주 토요일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 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2주간 자가격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안방에 혼자 있으면서 못 보던 영화도 보고요. 잠도 좀 자고요. 살찔 것 같아서 운동도 하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요. 그렇지만 다이어트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돼서 가장 보람됐던 기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에 표결에 참여했다는, 즉 역사적 표결 순간에 함께했다는 것이 가장 지금의 기억에 남고 보람 있는 국회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 LH 공무원들 투기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LH 공무원들의 투기 정말 잘못된 것이고 골마 터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70년대 이후에 강남 재개발 이후로 부동산 불패시나 부동산 투기가 붐이 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해왔습니다.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정부에서 그런 사건이 터져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시는 자기 개인정보를 가지고 투기라든가 부정한 불공정한 문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고 제도를 만들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시지탄의 기분은 있지만 국회에서 그 제도적 장치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이상으로 축하 영상 마무리하고 이제 지역의 현안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의정 보고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 내에 지금 의정 보고를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원래 또 말이 빠릅니다. 그래도 발음이 정확치 않는가요? 정확치 않다고요? 네. 최소한 말을 천천히 하면서 의정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의원님 세 분 나와 계시는데 시의원님 세 분과 함께 지역 현안 보고, 즉 의정 보고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5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오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이었고요. 이제는 광주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벌려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작년 2020년도 말에 국가예산을 통과를 시킬 때 쭉 봤더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속된 광주광역시 예산이 총 7,370억 원이었습니다. 그 예산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고 우리 국토부 소관의 총 27개 부문의 사업으로 광주광역시 예산을 지키고 또한 몇 가지 예산은 증액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 중에 북구갑에, 즉 우리 지역구죠. 북구갑에 해당되는 예산은 총 2,615억 7천만 원이었고요. 우리 국토위의 총 21개의 부분이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솔로몬 로파크 건설 사업이라든가 북부 순환도로 개설 사업, 그리고 동광주 고속도로 확장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여기 또한 있는 예산을 지키고 없는 예산을 새로 만드는 사업들이 포함된 예산이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예산의 심의권과 더불어서 입법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서 총 3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는 511건을 했고요. 1호 법안으로는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즉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 국가정으로 치러야 되는데 국가정으로 치르지 않도록 만드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가장 배제법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시키고 불공정을 공정화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함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통과된 법안도 있고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의견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입법 활동을 왕성히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로 언론이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저희 스태프들이 세어봤는가 보더라고요. 총 6,956건의 보도가 되었고요. 이것은 각종 인터뷰라든가 TV 토론회라든가 대담이라든가 언론 신문 지상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 시민과 북구갑 주민 여러분께서 저 조호섭에게 힘을 실어준 덕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시민이 북구갑 주민들에게 절대 부끄럽지 않는 국정활동,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선거구별, 북구갑은 1선거구와 2선거구, 3선거구로 나눕니다. 선거구별로 핵심 사안들을 저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보고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선거구 말씀드리겠습니다. 1선거구 하면 네, 1선거구는 임동, 중 1, 2, 3동, 신안동, 중앙동, 그렇게 해서 1선거구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심적 사항은 광주역 문제입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로 간 이유, 가장 커다란 이유가 광주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역이 2015년도에 KTX가 미진입 확보로 인해서 광주역 주변 상권을 비롯한 광주역 자체가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토상임위원회에 신청을 했고 광주 지역 다른 7분의 국회의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지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역 문제는 광주역을 호남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호남 역세권 복합 환승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도심 산업 거점 조성 및 역세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어울림 빅토리 리모델링 사업 착공식을 했고요. 그리고 광주역 주차장 부지에 근처에 스테이션 G라는 창업 공간을 건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광주역 상단 부지에 혁신적으로 지정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에서도 저에게 감사를 해줘야 할 정도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광주역 위에 혁신지구 지정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 6월에 그 혁신지구 내에다가 그린 스타트업 타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광주역 부근에 광주역을 북구청에서 시내로 관통하는 관통도로를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상에는 철로를 걷어내고 그쪽에 광주역을 광주시의 경제 핵심 지역으로, 즉 그린 스타트업 타운도 창업타운이고 아까 스테이션 G도 창업타운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몰려들어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제 꿈이고 광주 시민과 북구 주민과 함께 꼭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역을 광주시의 경제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달빛 내륙철도가 필요합니다. 달빛 내륙철도를 반드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상승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 부분은 우리 안재신 시의원님께서 발표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임동, 신안동, 중앙동, 중1동, 중2, 3동 시의원 안재신입니다. 방금 조호섭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의정 보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토교통위로 한 목적이 광주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어떤 큰 뜻을 가지고 갔다는 데에서 정밀한 사람은 매우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 생각이 납니다. 광주역에 KTX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머리띠를 들고 어깨띠를 내고 피켓을 들고 광주역 KTX 들어와야 된다. 광주역 이대로 놔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일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10년 동안 좌초되고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으로 가졌다. 이 관계 랜드마크로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어울림 팩토리 모델 사업과, 두 번째는 중동 복합 공공도서관 사업, 세 번째는 인동의 이신 전남방지 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어울림 팩토리 모델 사업은요, 광주의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 유질 사업 과정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올 6월 정도 개관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의 효과를 어떻게 되냐면 광주역 주변에 있는 유휴 건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활용해서 4차 산업시대에 맞게끔 3D 프린팅 활용 제조 공간을 조성하여서 이런 것들을 시설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창업자들에게 입주공을 제공하는, 그래서 창업이 잘 되고 창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제 중복합 공공도서관거리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중3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역이 되고 나면 지역과 동시에 인구가 한 5,000명 정도 증가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구와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공공 돌봄 서비스가 강화돼야 됩니다. 근데 이 복합 공공 도서관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문제와 또 지역 문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요, 조석 의원님께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하에 있는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소속되실 때입니다. 그때에 수많은 노력을 하셔서 직접 챙기고, 그 당시에는 국회에 안 있지만은 균형발전위원으로서 지역을 챙기는 생활 SOC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지역민들의 큰 문화 역할을 공공하는 문화 역할과 또 공공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인동의 문제입니다. 인동 이신 전남방지 문제가 지금 핫한 가장 큰 지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도 핫하지만 앞으로도 이게 이제 잘 정리되면 광주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핫한 것이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동안에 이신 전남방지가 수많은 일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고통받는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민 속에서 근대문화 유산이 또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근대문화 유산을 확보하는 공공성 확보하고, 그러나 이것이 또 지역민들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그동안에 고통받는 일들을 해소하는 그러한 일도 나아가겠습니다. 지역민과 시민사회와 의회와 조소문과 힘을 합쳐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율성국의 관재신 시호님이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의원님 머리 손질은 누가 해주시나요? 너무 멋지십니다라고 떴는데 이거 디스 아니죠? 머리 손질은 하지 않고요. 아침에 머리 감으면 그냥 이렇게 수건으로 물만 털고 그냥 나옵니다. 처음에 국토청장 출마했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상당히 멋있어서 멋있게 보여서 그 스타일로 이렇게 머리를 좀 잘라달라고 이제 의자원 가서 했더니 그 스타일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재밌지 않나요? 네. 우리 천준호 의원님, 저희 국토교통위원회 같은 동료 의원님이신데 조호석 의원님 국토교통위에서 가장 일 잘하는 의원님이십니다. 날카롭게 예리한 질문인데 그걸 부드럽고 차분하게 전달하는 분입니다. 같은 초선이지만 늘 배울 점이 많은 분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천준호 의원님 오늘 2시에 의정보고회 하셨는데 잘 하셨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사랑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선거구 지역 현안 관련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깜짝 축하 영상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시청해 보시죠. 조호섭 국회의원님께서 2020년 대표 발의한 12건의 법안입니다. 1호 법안이 국가장법 일부 개정안,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1호 법안이고요. 그 다음에 2호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 3.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5.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 6. 유료도료법 일부 개정안, 7.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8.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 9.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 10.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 또 11.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입법 활동으로 대표 바로 12건이고요. 공동 발의는 286건으로 5.18 역사 바로기 세우기 8법 등 공동 발의는 286건입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우리 지역에서 3선의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청와대로 발탁되어서 정무수석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박영선 서울시장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관련되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남고속도로는 너무나 꽉 막혀 있습니다. 특히 공강주 IC에서 서강주 IC까지의 길목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즉부터 확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광주 북구가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영동 IC 진입로 개설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13년도인데요. 이미 그 전부터 준비하다가 2013년도에 예타가 통과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2,700억 정도 규모로 되었는데 이게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5,800억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 절차상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지금 왕복 4차선에서 왕복 8차선으로, 그리고 영동 IC 진입로, 그 다음에 주민들의 소음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와 저소음 아스팔트 이용 등등으로 예산이 확장되어서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늦어진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작년 예산 심의할 때 20억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채널 A까지 제가 방송을 나왔습니다.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는 의원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출을 시켰고,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영동IC 진입로 개설 공사는 강기정 수석께서 전 국회의원 시절에 시작을 했고, 제 국회의원 시절, 즉 내년이나 내후년에 반드시 삽을 뜰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성보고 관련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이성보고의 이경호 시의원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홍 1, 2동, 우산동 572동 시의원 이경호입니다. 오늘 온택트 의정 보고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을 보고 드릴까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보고 드릴 텐데요. 우선 우산근린공원 복합 지역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2020년부터 22년입니다. 사업비는 총 90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기존의 북구간 내에는 실내 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가 컸었는데요. 이 사업은 조호섭 의원님께서 국가 균형발전의 근무 시절에 추진하셨던 생활 SOC 사업입니다. 현재 드레이오코라는 우산근린공원 복합지역센터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커뮤니티 공간과 문화체육생활을 생활권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조성되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바우 시장 아키드 설치 사업 및 제3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다 쾌적한 말바우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아키드 사업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 이 사업은 박승일 일가에서 제3주차장 입구 총 104m가 예정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역 사무실의 관심과 그리고 조호석 의원님 노력으로 금목수산 및 등량만 해치까지 총 194m의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말바우 시장은 하루 평균 2만 7천여 명이 방문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 시장이 됩니다. 그러나 늘 주차 공간의 협소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왔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개설된 268명과 그리고 기존의 제1주차장 76명 그리고 제2주차장 38명 등 포함해 총 392명의 주차장을 포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을 도모하고 시장 주변의 교통체증과 주차장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민주인권 기념탁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주교도소 부지 위사하죠. 점선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파크는 건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래쪽 그 붉은 잔선들이 사업 계획 예정됩니다. 총 사업비는 155억 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이곳은 5.18 서적지이기도 하고요. 민주주의 역사와 보존 그리고 교육, 연구, 전시체험 등 인권 중심의 국가문화공간인 민주인권파크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옛 교도소 상징성과 역사성 그리고 체험 전시관이 인근 대학과 연계해 청년 창업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 성장 공간은 열린 시민 소통 공간과 그리고 역사 교육장이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탈바꿈하여 광주의 상과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이성노구의 지역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기정 전 의원이시자 전 정무수석님의 축하 영상과 이성거구 관련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는 삼성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풍향동, 부암 1, 2, 3동, 문화동, 석곡동이 삼성거구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삼성거구에서 가장 핵심적 사업은 광주댐 위쪽에 광주 생태문화마을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생태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원효사 상가지구를 그 충효동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경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주댐 위쪽에 한옥 숙박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전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통과되었던 부분인데 세계 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을 그쪽 광주댐 위쪽에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충효동 하면 떠오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바로 광주의 상징 김덕령 장군이십니다. 충장로 의원이기도 하고요. 김덕령 장군의 생가가 바로 그 충효동에 있습니다. 광주의 대표적 의병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바우 시장도 김덕령 장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아직 생가가 있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곳에 생가터를 지금 복원하는 사업이 전개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생태문화마을이 광주의 가장 중심적인 관광단지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담양에 있는 가사문화권과 연계되어서 국내 여러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관광명소화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삼성거구의 신수정 시의원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암동, 문화동, 평양동, 성북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광주광역시의원 신수정입니다. 저희 삼성포구는 정말 다양한 그 사업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는 한 4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전 주민들과 함께 좀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구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육군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은 농산물 구매시장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번째로는 바깥초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했던 건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구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 전에 이제 조호석 의원님이 되시기 전에 국가군영발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때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지금의 이 북구 반다비 복합체육센터는 광주에 가져올 수가 없었었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은 지금 광주교육대학교에다 이렇게 수영장이 체육센터인데 수영장이 들어오는 거고요. 또 교외 헬스장이라든지 또 공동 육아 나눔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2022년까지 해서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분들과 함께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어질 거라고 그런 식으로 기대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지난 선거 때 가장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부암동에 악취가 많이 나니까 하수 광고 좀 이 부분 좀 정비를 해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분류식 사업을 해달라는 건데 오수와 우수를 좀 이렇게 정비를 좀 분류해서 해달라 이거였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이제 시가 예산이 없다라는 핑계로 하지를 못했었는데 이 사업을 다시 설계를 다시 들어가고 해서 아마 2025년까지는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실은 올 5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약간 늦어져서 2021년 7월까지 해서 설계가 마무리되고요. 바로 25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아서 아마 지역구에 부암동에 살고 계시는 우산동 주민들까지 해서 가장 기뻐하실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국가 지역위원회 조석 의원님과 같이 실은 세계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과 같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지금 몇 차례 회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설계가 우리가 이 부분이 좀 끝났어요. 작년 8월에 끝나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전을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금액이 3,200만 원 정도, 3,20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난감을 굉장히 표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시설도 낙후화되어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석 의원님과 우리 상인들과 법원들과 같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시에다가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바깥초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한 3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초등학교 바깥으로 학교를 아이들이 다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도 새로 생겨나고 또 서희라든지 현대일스테이라든지 또 글로벌도 마찬가지 골드글래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순간소도 있고 그 외에 위험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여러 가지 학부형들로부터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나라 학부형들이 또 그런 모임들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예산이 이제 녹록진 않았는데 지금 한 18억 정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 이제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계속해서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거고 또 어른들 걸음으로 가보면 한 20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전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 있고 원래 계획은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은 더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수정 시의원님 감사합니다. 당초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 직접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듣고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해서 의견도 들으면서 함께 고민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세 분의 시의원님께서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굵직한 사업만 보고 말씀드렸고요. 이 밖에도 아주 세밀한 부분들도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분의 시의원님 말고도 구의원님들이 존재합니다. 구의원님들께서도 저와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구의원님들의 발표를 듣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까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쭉 말씀하는 도중에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생활예술식 복합화 사업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단장을 했었습니다. 즉 전국에 있는 생활예술식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전국에 지정하는 사업들을 그 사업 준비를 같이 했었는데요. 이게 참 행운이었던 게 북구가 4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선거구에 중동 복합 도서관 저기 지금 제일아파트 짓고 있는 데 있죠? 그 북구청 앞에 그쪽에 들어올 곳입니다. 도서관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2선거구에는 우선 근린공원에 어르신들 체육센터, 복합체육센터와 주차장이 들어오고 있고 공사 중에 있고 3선거구는 교육대 반다비 수영체육관이 들어오고 지금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교롭게도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가 모두가 다 한 군데씩 있네요. 조금 아쉬운 것은 반다비 체육관이 두항동 쪽에 돼 있다. 그쪽으로 신청을 받았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우여곡절 끝에 광주 교육대로 거기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러한 생활예술 복합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제가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줬던 곳에 예산이 부족하니 북구청에서 저에게 예산을 이렇게 교부금을 내려달라고 해서 작년에 교부금도 이렇게 보내드렸던 그런 기억도 새롭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의정보고회를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벌써 1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주 4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3분의 시청자가 있고 줌으로 들어가고 계신 분이 약 20-30분 계시니까 약 200여 명의 시청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지역 현안 보고를 종료를 하고 유튜브나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우선 우리 황치웅 위원장님이 제일 눈에 띄는데 노랑머리의 황치웅 위원장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네.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국회의원님께서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국민의힘 가짜 뉴스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검찰개혁 광주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 380
13회 임시회 제1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제적인원 287명에 찬성 187표, 반대 99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1일 공수처 공식 출범에 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경제 회복에 2021년 본예산에 558조 원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공공의료 투자에 1조 2,048억 원, 또 맞춤형 피해 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3조 원, 영유아, 0세부터 2세 등 기간 보육료 지원에 27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유아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에 2,625억 원을 증액하는데 조호섭 국회의원님께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국회의원님께서 진짜 너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셨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광주 북구의 한 주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축사는 앞에서 있기 때문에 축사가 현장에서는 안 들려서 축사하는 시간에 제가 조호섭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중간중간 말씀드렸습니다. PM에 관련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서울은 굉장히 많고요. 광주도 요즘에 조금 있던데 킥보드인데 이게 타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동으로 달리는 거에서 개인용 이동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이 PM 즉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 차량이라든가 여러 미래의 교통수단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되어지는 게 걱정되는 게 안전의 문제, 그 다음에 사고 시 사고 안 나야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법적 책임의 문제, 여러 문제 등이 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안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많이 아쉽고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PM은 우리 도로교통법 규제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규제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PM뿐만 아니라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할 때 이 이동수단에 대한 교통사고 후에 사고 처리를 법률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국토부에 요구를 했고 그에 관련돼서 국토부의 방안을 촉구한 바 있고 지금 방안이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의 이렇게 이동 수단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인 것, 이용자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 그 다음에 통행 구간의 제한, 그 다음에 거치구역, 즉 놔두는 곳에 정비, 그리고 법적 책임의 명확성 등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 거기에 우리 황치웅 위원장께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좀 주시라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이숙희 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이숙희 원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숙희 원장님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쪽 북구갑 지역을 운행을 하시면서 도로 교통의 혼잡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국토부하고 광주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에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북부 순환도로 개설 사업에 약 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정을 지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혼잡도로 개선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정을 하고 할 것이니까 국토부에서, 광주시에서 건의하고 국토부에서 결정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망월동 쪽에서 망월동 쪽에서 이 순환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각하 주공 아파트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더 혼잡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저쪽 더덕곡에 있는 쪽에서 바로 북부 순환도로로 이 순환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하동 그 이순환도로 진입로가 덜 복잡하겠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네요. 두 번째로는 동방주 IC의 진입로가 막히다 보니 문흥고가 그다음 홈플러스 앞쪽이 많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할 때 호남고속도로 진입하는 동방주 IC의 그 1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차선으로 만듭니다. 즉 동방주 IC를 진입할 때 한 차선으로만 고속도로 진입했던 것을 2개 차선으로 진입하게 되니 그 정체 현상이 훨씬 더 덜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건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동방주 IC 때문에 또 교도소 앞에 서희 아파트, 포스코 아파트 등이 들어와서 약 2,000세대가 입주를 하다 보니 동방주 IC 주변이 굉장히 많이 혼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홈플러스 앞에서부터 서희 아파트 앞에까지 도로를 지하화하는 것. 그러다 보면 통행량이 지금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정체가 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어떻게 도로를 개선하는 게 우리 이쪽 주민들의 교통 혼잡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쪽 망월동 쪽에 있는 북부 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금 동방주 톨게이트 있는 쪽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결선을 내는 것도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예. 또 유튜브로 질문이 왔습니다. 생활예술식 복합화 사업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SOC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도로를 놓거나 항만을 하거나 국가 기반시설을 만드는 게 SOC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생활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라고 해서 생활 SOC라는 사업을 새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들었고요. 이 생활 SOC 사업이 수영장을 만들거나 도서관을 만들거나 아동센터를 만들거나 체육관을 만들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활 SOC 사업인데 그 중에 몇 군데를 합쳐서 복합화, 즉 수영장과 주차장을 함께 만들면 복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다비 체육관은 수영장과 아동 돌봄센터를 함께 만드는 복합하고 우산동에 있는 복합체육센터는 체육센터와 주차장을 함께 만드는 복합하고 중흥동에 있는 도서관 복합화 SOC는 도서관하고 공공돌봄센터를 함께하는 복합화입니다. 아마 중흥동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중2동과 3동이 동통합을 지금 논의하고 있어서 그쪽에 동사무소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복합화 사업, 이게 생활 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2019년도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있을 때 처음으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또 질문이 왔나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공식 명칭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고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서 혁신도시를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혁신도시를 전국 10개로 만들자.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라든가 그걸 해소시키고 국가를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위원회이고 대통령의 자문기구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요구하고 있고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게 이걸 자문기구가 아니라 행정기구로 만들자. 즉 거기에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생활예술식 복합화 사업도 국가 균형위에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했지만 국무총리실에 또 다른 사업단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이런 복합한 상황들을 조금 제거를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한 질문이 마무리됐고요. 줌을 통한 질문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더 질문이 있네요. 김진교 선생님, 동광주 IC 사거리 선부분과 인도 부분 방지 턱 강예 신호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생 등하교 사고 많이 알 수 있다. 네, 저도 아시겠죠? 저도 함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산동 수영장 2,000명이 이용한답니다. 너무나 많이 이용해서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안 되고 있지만 전남대학교에 지금 전남대학교 총장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건 약 꽤 많은 수백억, 몇천억 정도 사업이 규모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 사업이 되면 지금 그 국토부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사업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세영 회장님, 안경을 쓰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학교별 공간에 안경 세척기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이경호 의원님이 교육 상임위원회에 계시거든요. 이경호 의원님께서 접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쭉 했는데요.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1시간 15분 지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떠신가요? 의정보고에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 거에 익숙지 않으실 텐데 잘 보셨는지요? 끝내기 전에 정말 감사한 분과 정말 고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장과 공로상을 시상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간호협회 광주시 간호사회 사무처장이신 범익숙 선생님께 간호사회를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 감사장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귀하는 평소 의료인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남다른 공헌을 했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시민 건강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3월 20일 국회의원 조오섭. 그리고 더불어서 이룬 봉사 나눔 대표이신 최은혜 선생님께 공로상을 함께 시상을 하겠습니다. 수상하신 두 분 수상소감 듣겠습니다. 시청하시겠습니다. 조호섭 국회의원께서는 정책 토론회도 많이 하고 연구 단체 및 포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네요. 정말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포럼 활동하고 각종 모임을 하면서 광주 북구 가압을 위해서 발로 뛰고 계시고 그런데 의정 보고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의정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말하지는 못했는데요. 중간중간 내용을 축사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정말로 언택트 의정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그러고 싶고 만나겠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예의치 않아 다시 한번 많이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장과 공로장도 이렇게 언택트로 보지 않고 수여하고 그다음에 보지 않고 수상 소감을 듣는 시간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광주 시민과 북구갑 그다음에 저 조호섭 우리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걸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분,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접속해서 이 공간에 들어와 계신 분,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신재석 수석 부위원장님, 그 다음에 이경호 시의원님, 신순영 시의원님, 반재신 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다음 의정보고회는 대면으로 열리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의정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좀